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사우디 왕자도 돕는 머스크 트위터 인수. 9조 원 투자 유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트위터 인수를 위해 71억 4천만 달러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이 보도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알알리드 빈 탈랄 왕자와 레리 앨리슨, 오라클 창업자,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벤처캐피털 세콰이아 등 19명의 투자자들이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머스크는 인수자금 마련에 부담을 덜게 됐다. 가장 많은 투자금을 약속한 것은 사우디의 알알리드 왕자로 그는 총 19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새로운 친구 머스크가 트위터의 엄청난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훌륭한 리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머스크는 465억 달러에 달하는 트위터 인수 자금 중 210억 달러를 자기 자본으로 채워 넣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세계 최고 부호인 머스크의 자산은 약 2,500억 달러에 달해 충분히 인수가 가능하지만 자산 대부분이 테슬라와 스페이스X 등 주식이라는 점 때문에 인수 확정 당시 테슬라 주식 매각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테슬라 주가가 한때 급락하기도 했다. 이를 담보로 대출받는다고 해도 막대한 세금, 경영권 약화, 대출 한도 등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이번에 투자 유치가 성공함에 따라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액수는 절반으로 줄었다고 WSJ는 분석했다. 또한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한 뒤에는 직접 임시 CEO를 맡게 될 것이라고 CNBC가 소식통을 인용해 전망했다. CNBC는 머스크가 트위터 임시 CEO가 되면 전기차 업체 테슬라,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 초고속 지하터널 굴착 기업 보링컴퍼니에 이어 사회관계망 서비스 경영까지 영역을 넓히게 된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머스크는 트위터 수익성이 낮고 너무 많은 엔지니어가 충분하게 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인재를 끌어들이는 자석으로 회사를 변모시키겠다고 말했다. 루시드 투자 소식입니다. 루시드, 에어 세단 전기차 예약 3만 대 넘어. 매달 가격 인상. 전기차 업체인 루시드 그룹이 에어 세단 예약 건수가 3만 대 이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오는 6월 1일부터 예약하는 소비자에게는 가격이 인상될 것임을 밝혔다고 CNBC 방송이 보도했다. 루시드는 기존 예약과 5월 말 이전 이뤄지는 신규 계약에 대해서는 모두 현재 가격이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에는 에어 모델 가격이 10에서 12%가량 인상될 예정이다. 루시드는 이날 실적 발표를 통해 1분기 주당 5센트의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4,770만 달러였다. 순손실 규모는 8,130만 달러로 집계됐다. 1분기 차량 인도 대수는 360대였으며 전기차 예약은 3만 대가 넘는다고 밝혔다. 루시드의 세리하우스 최고 재무 책임자는 우리는 건전한 대차 대조표를 유지하고 있으며 분기 말 현금이 거의 54억 달러에 이른다. 이를 통해 2023년까지 회사에 충분한 자금을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루시드는 연간 전기차 생산 가이던스를 2만 대에서 1만 2천에서 1만 4천 대로 하향 조정했다. 유리와 카페트 등 기본 부품 조달이 지속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루시드는 이날 이 같은 가이던스를 유지했다. 루시드는 작년 10월부터 에어 세단 인도를 시작했으며 이 모델이 모터 트렌드의 올해의 차로 선정되는 등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수요는 견조했으나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생산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 구글, MS, 암호 없는 로그인 기술 표준 지원 확대. 글로벌 빅테크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문 인식, 얼굴 인식 등 암호 없는 로그인 기술 정립을 위해 합심, 드라이브를 건다. 이를 통해 사용자 보안 확립에 보다 앞장서겠다는 취지다. 업계에 따르면 애플, 구글, MS는 5일 패스트 아이덴티티 온라인 얼라이언스와 월드와이드 웹 컨소시엄이 정립한 암호 없는 로그인 기술 표준에 대한 확대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모두에게 보다 안전하고 실용적인 온라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소비자가 모든 기기 및 플랫폼에 걸쳐 일관성 있고 안전하며
쉬운 방식으로 암호를 입력하지 않도록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애플, 구글, MS는 이번에 확장된 기술의 개발을 주도했다. 아울러 현재 각 플랫폼에 대한 지원을 구축 중이다. 각사 플랫폼은 이미 파이도 얼라이언스 기술 표준을 지원하고 있다. 전 세계 수십억 개의 주요 기기에 암호 없는 로그인 방식을 구현 중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이전 구현 방식의 경우 사용자가 암호 없는 기능을 활용하기 전 각 웹사이트 및 앱에서 로그인해야 했다. 이번 발표는 이처럼 플랫폼에 구현된 기능을 확장, 사용자에게 보다 원활하고 안전한 암호 없는 로그인을 위한 새로운 두 가지 기능을 제공한다. 계정 등록 또는 활로 변경 없이 파이도 로그인 계정 자격 증명에 자동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점, 운영체제 플랫폼 또는 웹 브라우저에 관계없이 파이도 인증을 보유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주변 기기에 로그인할 수 있는 점 등이다. 이 같은 기능들은 수년 내 애플, 구글, MS 플랫폼에 걸쳐 사용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광범위한 표준 기반 지원을 통해 로그인 또는 계정 복구 등이 없이도 파이도 자격 증명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이들 계획이다. 앞서 암호만을 통한 인증 방식은 인터넷 환경에서 가장 큰 보안 문제 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소비자는 다수의 암호를 관리해야 할 번거로움을 감소해야 했고, 이 같은 관행이 종종 계정 탈취, 데이터 침해, 신원 도용 등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다. 이번 확장된 표준 기반 기술은 웹사이트 및 앱에 암호가 필요 없는 옵션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지문 인식, 얼굴 인식 등 일상적인 방식으로 웹 또는 앱에 로그인할 수 있다. 애플 플랫폼 부문 제품 커트나이트 제품 마케팅 수석 이사는 타 기업들과 협업해 새롭고 보다 안전한 로그인 방식으로 향상된 보안 환경을 제공하고 암호의 취약점을 제거하는 것은 최상의 보안 및 투명한 사용자 경험을 통해 사용자 개인정보를 안전히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주요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보잉 투자 소식입니다. 보잉 시카고 본사 버지니아로 이전. 전략적 판단. 보잉이 시카고 본사를 20여 년 만에 버지니아주 알링턴으로 이전한다. 연방정부가 위치한 워싱턴 DC 인근으로 본사를 옮기는 것이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데이비드 칼룬 보잉 최고 경영자는 글로벌 본사 소재지를 시카고에서 버지니아주 알링턴으로 옮긴다며 이 지역은 우리 고객 및 주주들, 세계 수준의 엔지니어링 및 기술 인재들에 대한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전략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보잉은 글로벌 본사뿐 아니라 연구 및 기술허브도 함께 이전할 계획이다. 보잉은 다만 정확한 이전 시기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 같은 움직임은 비용 절감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다. 보잉은 지난해 시애틀 소재 상용기 본부를 포함해 복합 상업지구와 창고, 미사용 부지 등을 1억 달러에 매각한 바 있다. 보잉은 앞서 베스트셀러였던 737맥스 여객기의 이딴 사고로 위기에 봉착했으며 데니스 윌렌버그 CEO는 회사를 안정화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아마존 투자 소식입니다. 아마존, 노조 설립 관여한 간부 사원 무더기 해고. 아마존이 전날 뉴욕 스태튼 아일랜드의 창고, JFK8 소속 간부 사원 6명 이상을 해고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아마존의 켈리 넨탈 대변인은 이메일 성명을 스태튼 아일랜드 창고의 운영과 리더십에 대한 수주간의 평가를 거쳐 인사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JFK8은 최근 노조 설립 투표가 가결된 곳이다. NYT는 간부 사원들에 대한 해고는 정기 인사와는 관련이 없고 노조 설립에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로 업무 실적이 뛰어나고 최근 사내 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낸 간부들도 해고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고자 중 많은 간부는 노조 설립을 저지하는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JFK8의 노조 설립 운동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역 조치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한 창고 직원이 해고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노조 설립 운동은 임금 등 처우 개선에 대한 불만 여론 등이 결합해 탄력을 받았고 결국 지난달 초 투표에서 승리했다. 현재 아마존은 투표를 관리한 미국 노동관계위원회가 노조 편향적이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불복 신청을 낸 상태다.
스태튼 아일랜드 창고 노조 설립을 주도한 크리스천 스몰스는 전날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아마존의 노조 설립을 방해하지 말 것을 촉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